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관심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역대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는 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 졸라 쉬워. 내가 시키면 따라하잖아. 성공 못한 게 어렵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저기 버크셔 이렇게 입고 계시는데 예. 2023. 네, 갔다 왔어요. 네, 버크셔 다녀오셨잖아요. 네. 왜 갔다 오셨어요? 저요? 재밌잖아요. 아니 재미로. 네. 아, 뭐 워렌 버핏에 대한 동경이나 뭐. 아니 그거 당연히 있죠. 아, 있어요? 네. 그분도 원래 컨텐츠잖아요, 사실. 왜 뭐 안 하신 게 없으니까. 그쵸. 이제 그죠. 그 어쨌든 버핏은 초창기에, 그러니까 50년대에는 네. 그 이제 심지어 올해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다른 젊은이들 플레이보이를 읽을 때 나는 무디스 매뉴얼을 읽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디스 매뉴얼은 맨날 읽었다고 막 맨날 얘기하고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무디스 매뉴얼을 보면서 그분이 긁어낸 건 그거잖아요. 재무제표 보면서 그 자산과 순이익 대비 선저히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청산가치보다 싼 기업들을 주말 긁어내셔가지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불쌍하게도 그게 수익이 너무 높아가지고 60년대 한 중후반 되니까 자산이 수천만 불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슬프게도 그래서 이제 멍거랑 모여가지고 아이씨 우리 이제 정성적인 것도 봐야 되겠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진화됐잖아요, 이분이.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도 퀀트를 많이 하셨죠. 네. 그 소감은 좀 그래서 어떠셨어요? 어쨌든 네. 이제 이분도 네네. 그 이제 퀀트 투자자이기도 하고 네네. 물론 그것보다도 일단 전 세계 최고로 투자에서 많이 이제 그 성과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90세가 넘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미안하지만 근데 네.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멍거 형님은 99세고요. 그러니까요. 24년 1월 1일이라서 1일생이라서 내년 100세가 되시고 이제 언제 진짜 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 근데 가보니까 내년 또 갈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네.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분들이 거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질문 답해주는 거거든요. 50개 정도 질문을 답해주셨는데, 솔직히 거기 나와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 근데 한마디로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관심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역대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는 게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사실 물론 그 내용을 다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CNBC에서 다 올렸거든요, 그거. CNBC 맞나? 어쨌든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누가 그 5시간짜리 다 봐요, 그거. 솔직히 그 요약도 안 읽는데. 저는 근데 거기 갔기 때문에 5시간 동안 그걸 다 봤죠. 그 중에서 그럼 제일 재미있었던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일단 거기 꼬맹이들이 많이 왔어요. 꼬맹이들. 맞아요. 예, 네. 애기들이 많이 왔는데 진짜 뭐 13살인데 6번째 왔다는 둥, 뭐 15살인데 4번째 왔다는 둥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질문이 가장 예리했어요. 놀랍게도.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떤 꼬맹이는 어떻게 하면은 인생과 투자에서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피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그거보다는 네 부고를 먼저 쓰거라. 그 부고라는 건 사람이 죽을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강원국이 이제 죽었음. 2148년. 그는 위대한 퀀트 투자자였으며 뭐 돈은 뭐 48조 벌었고 뭐 이제 책을 140권 쓰셨고 그리고 유튜브가 3천만 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부고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고를 미리 써보고 네 인생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라라는 말 명언을 해줬어요. 네. 근데 그걸 일단 실수를 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그 말을 해줬어요. 투자를 할 때는 한 방에 네 자산을 전부 다 잃을 수 있는 이제 네가 이제 게임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피하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 레버리지를 피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네가 버는 거보다 늘 적게 쓰거라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멍거 아저씨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잠자는 얼굴로 누워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야, 너 있잖아. 그러니까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 졸라 쉬워. 내가 시키면 따라하잖아. 그럼 성공 못한 게 어렵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버핏이랑 똑같은 말, 번 거보다 적게 쓰거라라는 말을 이제 하나 해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해한 행동과 사람을 피하라라는 말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defer gratification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돈을 벌면은 뭔가 보수나 이제 보상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미래로 미뤄라. 이러면 내가 1억을 벌었다 하면 그거 갖고 차도 사고 싶고 명품 사고 싶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뒤로 미루라고. 예. AI 시대의 가치 투자의 미래는 어떨까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요?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버핏이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고 이제 멍거가 좀 더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멍거는 하도 많은 돈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말했는데 버핏이 no 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고. 그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든 기회는 엄청 넘쳐 흐를 거라고. 왜냐면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잖아 라고. 그러니까 people do dumb things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요즘에는 자금 조달이 진짜 쉽다고.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더 많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양반도 소형주, 중형주 말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쓸 수 있는 기회들은 몇 개가 없는데 니네들은 가난뱅이잖아. 이 서민들아. 이제 니네들은 소형주, 중형주 기회 많으니까 많이 하라고. 그리고 나도 지금 80년 동안 투자하면서 기술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뭐 상관이냐고 그게. 어차피 덤프 핑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혹시 뭐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했어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일단 그 일본, 중국, 대만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네. 이제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그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상사들이 그 에버리지 퍼가 7이었어요. 7. 그러니까 7을 바꿔서 하면은 이익 순율이 14%라는 거잖아요, 이게. 주식을 사면 그 버는 돈이 한 14%씩 계속 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100원짜리 이제 상사 주식을 사면은 얘네들의 평균 순이익이 14원이에요. 아, 그죠. 네, 그 표현이 더 좋다. 그렇죠. 그 한마디로 14% 수익이 나는 건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이 0.5% 이자를 주고 일본에서 엔화로 차입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도 대출을 껴가지고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0.5% 이자를 내면서 14% 수익이 난 주식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뭐 상사 비즈니스 모델 이해하겠고 아마 뭐 순이익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았나 보죠. 근데 그러면 개이득이잖아요. 사실 0.5% 차입해가지고 13% 벌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내 돈도 아니고. 그래서 버크셔가 일본에서 그 기업 해외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채무자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엔화 채권을 진짜 많이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상사 주식 산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 중국과 미국 기업의 인터넷 기업의 밸류에이션에서 물어봤는데 이 두 분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그리고 이해를 못하고 그냥 미중 관계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멍거가 진짜 미중 지금 이 텐전이 있는 거 존나 바보 같다고 근데 멍청한 새끼를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버핏도 맞아 그 미국과 중국은 뮤추얼 디스트럭션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상호 파괴가 가능하다고 우리 이제 해피하게 이제 친하게 같이 지내야 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럼 너 TSMC 왜 팔았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칭찬을 TSMC great company, 뭐 great chip company, great company 하면서 but I didn't like the location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라고 있는 그 장사가 별로라고. 그러니까 대놓고 한마디로 중국 때문에 불안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제가 느낀 거는 이들의 희망은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희망과 현실이 다르면 현실을 따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네. 네. 왜냐면은 대부분 투자는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반도체가 오르고 싶으면은 그 희망 흐름만 돌려가지고 반도체 주식을 사가지고 맞아요. 가격이 쫙쫙 빠지고 이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야 오를 거야 하는 건데 그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TSMC를 그분들이 샀을 때는 뭔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중국과 대만 관계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맨 하면서 이제 익절하고 나온 거죠. 네. 이런 거는 이제 가서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이런 거는 그냥 신문 기사 보면은 그래? 하면 끝나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직접 들으면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아무래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 형님 인스타 보면은 네. 오마 얘기보다 예? 디즈니 얘기가 엄청 많던데. 그거 당연한 거죠. 벅셔스웨이 갔다 와서 디즈니랜드를 가신 거죠? 그쵸. 이제 버크셔 주중에 끝나고 네. 곧바로 비행기 타서 얼랜도에 가서 우리 1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 월드에 가서 3박 4일 있었죠. 와.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뭔지도 잘 몰랐고 그냥 네. 간 거거든요. 왜? 우리 일행이 같이 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갔는데 이게 크기가 강남구의 2배 반이에요. 와.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러게요. 8만 명이 이래요, 그 안에서. 6천만 명이 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거기 이제 스타워스 아예 마을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내가 스타워스 행성 온 것처럼. 그리고 거기 놀이기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한 기구에 1.5조 원을 갖다 박았어요. 1.5조요? 네. 이 참고로 이게 어느 정도 그리고 옆에 있는 기구에도 또 1조를 또 박았거든요, 여기에. 와. 그리고 아바타도 갔거든요, 여기가. 근데 거기도 이제 아바타 행성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놀이기구를 타면은 진짜 내가 이제 4D이기 때문에 그 행성에 와서 그 이크란을 타고 날아가는 느낌을 받아요, 진짜. 와, 진짜로요? 네. 그 1.5조나 1조짜리 놀이기구는 그만큼 값어치를 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지금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시키니엘이 3.8조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세 개 기구를 합치면 거의 3.8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이제 입이 상당히 이렇게 열렸고 이제 저는 이제 알게 되었죠. 이제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 디즈니 월드에 간 사람 그리고 이제 인생을 헛산 사람 이렇게 나눠지죠. 네. 혹시 가보셨나요? 저 안 가봤어요. 그럼 아직은 이제 인생을 헛사셨는데 좀 기회가 올 겁니다. 그죠. 기회가 오겠죠. 그럼요. 아이도 계신데 네, 애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저도 좋아했는데 애는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게. 그러게요. 그죠.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게 딱 보니까
진짜 부모들한테 등골 브레이커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입장료도 비싸지. 가면 먹고 자야 되지. 마셔야 되지. 그 놀이기구 타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숍이 있어요. 그럼 엄마 사줘 할 거거든요. 근데 안 사줄 거예요. 네. 무조건 사줘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등급 브레이커이긴 하는데 그게 기업 차원에서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디즈니는 그렇죠. 돈을 막 긁어보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디즈니 주식 사야 되나요? 그거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경제적 해자라는 게 무엇인가는 제가 요번에 뚜렷이 봤어요. 제 눈으로. 예. 디즈니가 에버랜드보다 뭐가 뛰어난가? 폴링기 혹시 뭐 지금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5월, 10월은 진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뭐 100% 손실이 난다 이런 거는 아닌데 확실히 5월, 10월에는 좀 더 수비적으로 투자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사업이 나와요.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이 5월, 10월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5월, 10월에 투자해가지고 얻어 터진 다음에 저한테 와서 아 역시 네 말이 맞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죠. 이제 5월, 10월은 그러니까 그 동네 건달 또는 조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기 건달이나 조폭이 보인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해 가야죠, 그죠? 가가지고 깝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근데 얻어 터질 거 아니야 그게 근데 꼭 사람들이 그 건달한테 가가지고 깝치더라고요. 근데 이거 봐 하면서 근데 얻어 터지지. 예. 근데 그리고 얻어 맞은 다음에 아씨 강원 후기 깝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님 이렇게 연기하실 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결론 5월, 10월은 동네 건달이다. 네, 네. 10월 말쯤에 다시 투자하실 때쯤에. 아 그렇죠. 그 건달이 자러 가요. 예. 아, 6개월 동안. 건달이 자러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겨울장 가요. 예. 네. 예. 그때 괜찮아요. 네. 그때는 막 이제 좀 깝쳤대요. 그러니까 네. 내가 여기서 뭐 일찍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능해요. 네. 그럼 그때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때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